반갑습니다. 원더풀 사회를 맡은 조건중 교무입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메이트 이재민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민교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어떻게 그 목소리에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실 딱히 무슨 큰일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좀 해결하지 못할 일? 그런 게 좀 있어서요. 뭐 실례가 아니면 뭐 어떤 고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좀 여유로운 상황일 때는 일을 하나하나 천천히 잘 처리를 좀 하는 편인데 급한 일들이 한꺼번에 막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좀 못 잡더라고요. 이럴 때는 마음을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어서 좀 기운이 없네요. 네, 저도 그런 상황일 때는 늘 답답함이 있고 또 재민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 말고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답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러면 한번 그 방법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수행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2장, 3장을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 안에 앞서 재민교가 얘기했던 고민, 일들이 막 한꺼번에 몰아칠 때에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의 해결 방법도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좋아요. 네, 오늘 본문 돋보기는 수행품 2장, 3장이고 이 내용은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직접 대종사님의 법문을 수필 하셨다가 회보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회보에 실린 내용이다 보니까 법문에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동정간 3대력 얻는 빠른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이게 무슨 뜻일지 일단 몰라도 얻을 수 있는 빠른 길이다. 이 대목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빠른 거? 네, 저도 참 빠른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네. 저는 더 특히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울 때에 기타를 배우든 뭐 피아노를 배우든 수영을 배우든 테니스를 배우든 뭔가를 배울 때에 항상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빨리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으려면 그 분야에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만 그 빠른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기가 정말 어렵고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그분이 저에게 그 빠른 방법을 오냐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쑥 주지는 않죠. 그쵸. 자기도 그 방법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쌓아왔던 그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을 텐데 그것을 저 제발 빠른 것 좀 알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여기 있다 하고 탁 이렇게 주지는 않는 거죠. 사실 교무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10분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터득한 거를 이렇게 다 내줄 수 있는 또 대종사님의 마음이 또 얼마나 큰지 또 알게 되는 소중한 대목이네요. 오늘도 이 소중한 마음을 제가 안고 그대로 끝까지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민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깊게 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빠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 그 부분과 그렇게 얻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사랑으로 그 빠른 길을 마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법문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법문을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으로 우리 법문을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그 마음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법좌에 오르시사 동정간의 무시로 3대력 얻는 방법을 설하옵시니 아래와 같다. 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 들어있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종사주는 대종사님을 당대 이제 제자들이 부르셨던 그 호칭이 바로 종사주가 되겠고요. 동정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간에서 동은 바쁠 때, 일이 많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은 한가할 때,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바쁠 때, 한가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으로 우리 삶을 보면 바쁠 때 아니면 한가할 때죠. 한가할 때 아니면 바쁠 때.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항상 공부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앞서 우리가 같이 고민 나눴던 일이 막 많이 찾아올 때에 그때 당혹스럽고 너무 힘든 그때에도, 바쁜 때에도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여기에 그 답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럼 궁금해하던 그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얼른 다음 문장을 이제 읽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수양력 얻는 방법. 네. 수양력 얻는 방법은 또 뭐죠? 네. 먼저 수양력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실제로 이 힘은 앞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네. 우리가 앞 시간에 교육품 34장에서 세상에서 반드시 치유해야 할 병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돈의 병, 돈. 두 사람만 만나도 돈, 세 사람이 만나도 돈만 관심을 갖고 쫓는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신의 자주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자주력이 바로 이 수양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뚜렷하고 고요한 청정한 이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는 힘, 그 공부가 바로 정신 수양 공부다라고 했고, 그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 천진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맛, 그 맛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또 아무리 힘든 경계가 와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 강인함, 강건함, 또 이 자주력, 수양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수양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양력을 빨리 기르는 방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용사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음 본문을 읽어볼까요? 빨리 하는 거에 또 솔깃하는데요. 저도 한번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고,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일. 네. 모든 일을 작용할 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 또한 항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항상 모든 일을 작용한다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작용이라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게 없잖아요. 항상 보든지 듣든지 뭔가를 만지든지 느끼든지 냄새를 맡든지 먹고 있든지 생각을 하든지 그렇게 항상 모든 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용을 할 때라는 것은 항상 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어떠한 것들을 대할 때 나의 육근, 안, 이, 비, 설, 신의 눈, 코, 귀, 입, 몸 그리고 생각으로 대하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거나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라 하는 것인데 우리 재민교의 정신을 항상 모든 일에서 빼앗아 가거나 시끄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이건 제 또래라면 다 공감할 것 같은데 제 또래도 그렇고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지하철만 타도 다 스마트폰 붙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저도 뭐 네.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교무님도요? 그럼요.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오늘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빼앗기거나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자면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빼앗겼다 하면 따라오는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불안함, 허전함,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는 염세증, 그리고 쉬어지지 않는 생각들,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생각들은 또 괴로움을 함께 수반을 하죠.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신이 빼앗겼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지는 이 결과로 보시면 알 거예요. 내 마음의 불안함, 허전함, 뭔가 공허함, 또는 비교하는 마음, 또는 끊임없이 계속 끊기지 않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괴롭거나 외롭거나 허전함을 느낀다면 지금 나는 스마트폰에 끌려가고 있다, 정신이 끌려가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못 지낼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이 연결돼 있어서 기차를 예매할 때도 그렇고 버스 노선을 볼 때도 그렇고 택시를 잡을 때도 그렇고 그냥 모든 정보의 바다가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솔직히 없이 살라고 하면 불안할 것 같고 좀 빼앗겨 봐야 알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대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거나 빼앗아가는 정도로 가지 않으면 될 텐데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충전기를 멀리 두어요. 잠잘 때. 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배터리가 네, 나가버리니까. 나가버리니까 어차피 충전을 해야 되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아 귀찮아. 제가 이거 귀찮아. 저기까지 귀찮으니까 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그쵸. 항상 잘 때 맨날 연결해 놓고 네. 자는데 그러면 확실히 이제 배터리가 줄질 않으니까 네. 계속 잡고 있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부터 멀리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생활 속에서 시간을 조금씩 한번 줄여봄을 통해 가지고 아, 괜찮아. 이 정도는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이렇게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순간, 지금 듣는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에도 그 청정한 우리의 마음 바탕이 있기 때문에 호흡도 하고 있고 고개도 끄덕이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바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없어진 적이 없어요. 다만 끌려갔을 때에 놓치게 될 뿐이죠. 그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다음 본문을 읽어주시죠. 이렇게 들어오신다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당담한 맛을 길들일 일. 네. 혹시 재민교우는 옆에 없으면 어떤 불안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사실 이것도 좀 많이 찔리긴 한데요. 네.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아, 예. 스마트폰이 네. 우리 재민교우의 삶에 굉장히 네. 예, 많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거의 제 피부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만약에 집에 놓고 왔다. 그러면 불안해요, 벌써. 벌써 네, 벌써 불안해요. 불안하죠. 네. 거기에 많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말고 사람 중에 혹시 그 사람이 옆에 없으면 좀 불안함이 든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옆에 없으면 불안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지금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 같고 네. 또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기면 네. 이제 또 좋은 곳에 가면 같이 오고 싶은데 아니면 뭐 좋은 걸 보면 같이 보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 또는 어떤 물건, 항상 내 옆에, 항상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물건, 그런 사람과 그런 물건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애착, 탐착이 묻어 있기가 쉽습니다. 사람한테도 애착 탐착이 또 묻어지군요.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의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앞서 얘기했던 애착 탐착이 그럼 무엇이냐, 담담한 맛이 무엇이냐,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담담한 맛이라는 걸 한번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담담한 맛, 담담한 맛. 담담한 심정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담담한 맛은 잘 모르겠어요. 담담한 맛? 맞아요. 이게 담담한 맛, 담담한 심경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자면, 그럼 이 담담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밍밍한 맛이냐? 그게 아니라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얼마 전에 청년들과 같이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라이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오.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또 마침 청년들이 다 아는 노래를 라이브를 공연을 하니까 청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손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너무 신난 거예요. 1시간 넘게 그렇게 공연을 즐기고, 그리고 이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기대 없이 갔던 곳인데 너무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올 때에 제가 가만히 청년들의 이렇게 표정을 봤어요.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때의 담담한 맛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만약에 지난다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마음이 공허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음, 또 상황이 또 그렇죠.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 공연 그 행복한 시간에 그냥 나는 담담한 맛이나 길들이련다 하고 이렇게 에헴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항상 있는 그 청정한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함께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박수도 치고 그리고 손도 흔들고, 네, 이 바탕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나오게 되면 감사함이 나와요. 공허함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대해서 충만한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담한 맛이라는 것은 그 청정한 우리 마음, 본래 마음 바탕을 놓치지 않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무님은 진짜 전혀 하나도 아쉽지 않으셨나요? 하나도 아쉽지 않을 수는 없죠. 저도 아직 공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쉽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공부를 해갈수록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 있으면 원망이 또 생기거든요. 왜 나에게는 이런 행복한 시간이 이만큼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야? 왜 오늘은 그런 일이 없는 거야? 원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계속 챙기면서 내가 모든 사물을 대하고 애착 탐착을 두지 않는 그 담담한 연습을 계속 해 나가면 저보다 더 많이, 더 대단하게 그런 아쉬움 없이 더 큰 감사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좀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원망이라든지 약간 괴롭고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또 이 공부를 바탕해서 또 다음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에 네. 다음 공부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